임대표TV의 임은희입니다. 임대표TV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인데요. 지난 시간부터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이나 증여자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고용과 어떤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창업 자금 지원 과세 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업 자금 과세 특례 제도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의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하고 50대의 부모님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데요. 만 60살 이상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 등을 지원해서 창업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그 과세 특례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수중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이 자금을 가지고 받은 지 2년 안에 반드시 창업을 해서 받은 증여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이 자금을 그 목적한 사업 용도에 맞게 다 활용해야지만 추가적인 어떤 그 과세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과세를 통한 증여의 경우와 또 이 과세 특례 지원을 통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납부 세액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지원하는 창업 지원 증여 그 총액은 30억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5억 원까지 그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성년 자녀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증여세 세율은 30억 원까지 10%로 증여세 세율이 과세가 되고요. 반면에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는 10억 원 넘고 30억 원까지는 40%의 증여세 세율로 부과가 되고 여기에 누진 공제금액 1억 6천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납부 세액이 9억 7천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반면에 과세 특례에 의한 경우에는 3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2억 5천만 원의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두 경우에 7억 2천만 원의 세금의 차이가 발생해서 우리가 부모가 60세가 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창업자금 과세 특례 제도를 반드시 사용하고 싶으실 텐데요. 구체적인 과세 특례 요건과 또 사후관리 요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자 요건, 즉 부모님 요건인데요. 증여자 요건은 부모님이 뭐 50대나 그 밖에 연령은 안 되고 꼭 만 60살 이상이셔야 하고 또 부모님이 증여일 현재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님도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는 기존에는 자녀 한 명에 대해서만 이 과세 특례 제도를 통한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자녀가 여럿일 경우 각 개별적으로 1인당 30억 원까지 과세 특례 적용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 특례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과세 특례 내용은 우선 전체적으로는 과세 특례 한도가 30억 원으로
5억 원까지는 비과세 공제가 가능하고 또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0%로 증여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용이 10명 이상이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50억 원까지 특례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 특례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과세 특례 제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압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또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는 10년이 넘어서면 향후에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배제가 되는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와 또 가압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 과세 특례의 경우에는 둘 다 기한에 관계없이 향후에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해서 계산이 된다는 점 또 유의하시고요. 창업자금은 개인의 어떤 부의 대물림이라는 목표 외에 또 창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과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사후관리 요건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이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면 과세 특례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일반적인 증여세 세율로 계산해서 과세가 되고 또 여기에 이자 상당액까지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중요한데 사후관리 위배 요건 위배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 창업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반드시 2년 내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2년 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또 창업을 해서 4년까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까지는 그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되는데 또 이 해당 업종 외에 다른 사업에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또 4년 동안 반드시 자금을 다 소진해야 되는데 사업 목적에 자금을 소진해야 되는데 또 일부 자금이 사용되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증여받은 이후 10년까지는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또 창업 후 10년까지는 해당 창업 자금과 또 창업으로 인해 증가된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는데 그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또는 수중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금에 대해서 다시 일반적인 증여세율로 과세가 되고 또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수중자가 사망한 경우에 다시 신고 기한까지 사망자의 그 상속인이 창업을 승계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그 과세 특례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이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사용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4년까지 매 과세년도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사용 내역과 또 증여받은 내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사용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오늘 창업자금 지원 과세 특례에 대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더 궁금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